거칠고 터프하게 생길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여성스러울 정도로 선이 가늘고 되게 순한 사람인 것 같아서. 야, 범인형 같지는 않은데 왜 저런 사람이 저랬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 2009년 경기 서남부 쾌락형 연쇄살인마 강호순. 쾌락형 연쇄살인마 강호순,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한 악마의 얼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 서남부 일대를 피로 물들인 연쇄살인마 강호순은 10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쾌락형 살인범이다. 유영철, 정남규와 함께 대한민국 사이코패스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그의 악명은 흉악범의 전형적인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호감형 외모와 탁월한 언변으로 더욱 충격을 주었다. 강호순의 삶과 범죄의 시작. 강호순은 1969년 충남 서천의 평범한 농촌에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폭력적인 학대 등 일반적인 연쇄살인범에게서 발견되는 특이사항은 그의 성장 과정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판결문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기록이 있으나 당시 시대상을 고려할 때에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 모습으로 간주된다. 그는 육군 하사로 복무하다 불명예 전역한 이력이 있다. 겉으로는 평범했던 강호순의 어둠은 2005년 네 번째 아내와 장모를 방화 살해하고 4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내는 존속살해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훗날 그의 연쇄살인 행각이 드러나면서 함께 밝혀졌다. 장무집 저는 오해입니다. 그날 저녁에 부인과 이렇게 싸우시지 않았나요 혹시요? 안 싸웠습니다. 그럼 불이 왜 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경찰관들한테 물어보세요. 조사한 사람들한테. 저희 집사람이 보험에 무배당 뭐 무량치에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사망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호순요. 보험에서는 주기약 5천만 원과 사망보험금 5천만 원에서 1억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종신보험에서는 주계약에서 1억 1,800만 원과 그리고 특약 사망 특약에서 5,900만 원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시는데요. 네. 보험금으로 유흥업소와 정신과를 전전하던 그는 2006년 9월 강원도 정선군청 라직원 윤모 씨 23세를 성폭행 후 살해하며 본격적인 연쇄살인의 서막을 날었다. 쾌락을 이한 연쇄살인과 치밀한 범행 수법. 강호순은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고급 승용차, 에쿠스, 무쏘를 이용해 여성들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총 10명을 살해했다. 그의 주요 범행 수법은 다음과 같다. 유인 방식, 주로 추운 겨울, 버스가 잘 오지 않는 정류장에 홀로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 고급 승용차 앞좌석에 개와 찍은 사진 등을 두어 순진하고 순박한 축산업자의 인상을 주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는 미국의 연쇄살인범 게리 리언 리지에이의 수법과 유사하며 전형적인 성적 연쇄살인범의 특성을 보여준다. 범행 과정, 차량에 태운 여성들을 강간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 증거인멸, 희생자의 손톱을 가위로 잘라 자신의 혈흔을 남기지 않았으며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불태워 증거를 없애는 치밀함을 보았다. 희생자 중 일부는 노래방 도우미였다. 유흥업소 종업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가족과 연락이 끊기거나 주거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실종되어도 경찰 신고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강호순이 자백하지 않는 한 영구 미제 또는 암수범죄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강호순의 범행 일지. 강호순의 잔혹한 범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어졌다. 2005년 방화살인 네 번째 아내와 장모를 대상으로 미리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방화를 일으켜 두 사람을 살해하고 약 4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 사건은 훗날 그의 란세 살인 행각이 드러나면서 함께 밝혀진 그의 첫 번째 살인으로 기록된다. 2006년 9월 7일 첫 란세 살인 강원도 정성군 정선읍에서 출근 중이던 군청 라직원 윤모 씨, 당시 23세를 자신의 무소 차량으로 유인, 납치했다. 차량 안에서 윤 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 씨는 강원도 정성군에 위치한 계곡에 유기했다. 이는 공식적으로 강호순의 란세 살인 중 첫 번째 희생자로 알려져 있다. 2006년 12월 14일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에서 노래방 도우미 배모 씨, 당시 45세를 표적으로 삼았다. 2차 유흥을 제안하며 자신의 무소 차량에 태운 뒤 화성시 비봉만 자알리 도로상에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살해 후 시 씨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비봉 IC 라비아산에 안매장했다. 2006년 12월 2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에서 노래방 도우미 박모 씨, 당시 36세를 살해했다. 무소 차량 안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에 위치한 야산에 안매장했다. 2007년 1월 3일 경기도 화성시 신남동 버스 정류장에서 회사원 박모 씨, 당시 50세를 리베로 차량으로 유인, 납치했다. 이후 박 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경기도 화성시 비봉만 삼화리에 위치한 야산에 안매장했다. 2007년 1월 6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서 노래방 도우미 김모 씨, 당시 39세를 무소 차량으로 유인, 납치했다. 김 씨를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시 씨는 경기도 화성시 마도만 고모리 공터에 안매장했다. 2007년 1월 7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정류장에서 야대생 란모 씨, 당시 20세를 무소 차량으로 유인, 납치했다. 이후 살해한 뒤 금곡동 인근 하천변에 안매장했다. 2008년 11월 9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정류장에서 자신의 고급 승용차인 에쿠스를 이용해 주부 김모 씨, 당시 48세를 살해했다. 살해 후 시신의 손가락을 잘라냈으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인근 야산에 안매장했다. 2008년 12월 19일 경기도 군포시 보건소 앞에서 에쿠스 차량을 이용해 라대생 안모 씨, 당시 21세를 살해했다. 이 피해자의 시신에서도 손가락을 잘라냈으며 화성시 매송만 원리에 위치한 논두렁에 안매장했다. 강호순의 검거와 재판 과정. 2006년부터 경기도 남부 일대에서 여성 실종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은 얀세 실종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강호순은 7번째 희생자인 군포 라대생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려다 CCTV에 덜미를 잡았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와 모친의 차량까지 불태워 의심을 키웠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강호순은 증거 가져와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영상과 희생자에게서 나온 DNA 검사 결과가 범인임을 확정하며 그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는 구속 이후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자 내 얼굴 공개됐는데 자식들은 어쩌라고 라며 항의했으나 이는 진정한 가족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몰아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호순의 아들이 가출 후 절도 행각을 벌인 사건은 그의 무관심한 부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거론되기도 한다. 강호순은 강도살인,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강간살인, 살인, 사기, 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 사체 손괴 른닉,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2009년 4월 9일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4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항소심 강호순은 변호인과 상의 없이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009년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되었다. 상고 포기 및 형 확정. 강호순은 스스로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합당하다며 최후 징수를 마쳤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2009년 7월 31일 사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현재 그는 사형수로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어 있다. 강호순의 언변과 심리적 특성. 강호순은 프로파일러와 수사관들을 당황하게 할 정도의 탁월한 언변과 호감형 애모를 자랑했다. 그를 면담했던 권희룡 교수, 박지선 교수, 배상훈 교수, 이수정 교수 등 범죄심리학자들은 하나같이 그의 달변가적 면모를 언급했다. 권희룡 교수는 자녀 문제가 강호순의 약점, 에멘탈 효과이라고 판단하여 신문 과정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강호순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권 교수는 이를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해서 흘리는 악어의 눈물이었다고 단정했다. 강호수는 결혼을 여러 번 했고 여성 편력이 심했으며 결혼한 상태에서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유혹하는 헌팅도 자주 시도했으며 성공한 적도 많았다고 지인들은 증언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을 소류, 지배,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적 특성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그는 같이 일하던 동료에게 난 멀쩡하게 일하면서 살긴 힘들고 여자 등치는 게 제일 쉽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강호순을 유영철이나 정남규와는 다른 선진국형 살인자로 평가한다. 유영철, 정남규가 불우한 어린 시절과 사회적 소외에서 비롯된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강호순은 자신의 욕망을 잘 알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는 범죄를 자랑하려는 심리보다는 철저하게 범행 자체에 집중하는 성향을 보았다. 강호순이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에 대한 논쟁도 있으나 명확한 구별 기준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그의 행동 양상은 과거 사이코패스들이 구속 후보인 행동 양태와 유사하다고 분석된다. 강호순의 신상 공개와 그 파급 효과. 2000년대 초반 인권 보호 분위기 속에서 흉악범의 신상 비공개가 관례화되었으나 유영철, 정남규 사건을 거치며 쌓인 대중의 불만은 2009년 강호순 검거를 계기로 폭발했다. 언론 공개. 2009년 1월 31일 조선일보가 그도 영혼이 있을까? 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자체 입수한 강호순의 사진, 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신문 일면에 게재하며 그의 얼굴을 공개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도 증명사진을 보도했다. 경찰의 공개. 당일 저녁 SBS와 KBS 뉴스에서도 그의 사진이 보도되었고 결국 경찰은 2009년 2월 1일 현장 검증에서 강호순에게 마스크를 씌우지 않으면서 2000년대 이후 경찰에 의해 얼굴이 공개된 최초의 란세살인범이 되었다. 법적 계기. 강호순 사건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이 마련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강호순의 현재와 미제 사건. 강호순은 현재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사형수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교도관에게 꾸준히 문제를 일으켰던 유영철과 달리 강호순은 조용히 수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모범수로 대우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각에 상당한 소질이 있어 교도관들도 놀랄 정도라고 전해진다. 그는 2014년 4월 근황이 공개되었는데 구치소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조각에 상당한 소질이 있다고 한다. 취미로 하기에는 아까울 정도의 실력이어서 서울구치소 교도관들도 놀랐다고 한다. 변희재의 구속 초기 그가 수용된 바로 랍방에 강호순이 있었는데 교도관이 직접 그에게 변희재의 적응을 도와주라는 부탁을 했다는 일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구치소에서 모범수로 대우받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다. 하지만 모범수 등으로 출소가 가능한 무기징역과는 다르게 사형은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강호순은 남은 일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다. 강호순은 군포 야대생 사건을 자백할 당시 다른 야제를 자백하면 자신은 살인마가 되는 것 아니냐며 어디든 뛰어내려 죽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춘식 경위가 브리핑에서 언급했다. 또 강호순은 검찰 조사에서 변호사는 필요 없다고도 말했다. 유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자신을 위한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는 것인데 그를 오래 면담한 당시 수사 관계자는 그가 참회의 눈물까지 흘렸지만 반성한 적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자백 이후에도 강호순은 매우 차분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형사들이 궁금했던 질문에는 답변을 하나도 해주지 않은 채 모두 우회적으로 말을 돌렸다. 그래서 강호순의 특징에 대해 추측만 난무할 뿐 강호순이 직접 밝힌 것은 거의 없다고 한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누군가가 강호순을 면담해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담당 형사 한춘식 경위가 강호순이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서 면회를 가봤더니 완전히 가관이었다고 한다. 강호순을 구치소에 수감시켜 놓았더니 뻔뻔하게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다. 강호순은 키가 190cm가 넘는 교도관에게 끌려오는데도 피식피식 웃으며 오고 담당 형사의 질문에 매우 성의 없게 대답하는가 하면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의 행동들이 잘했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한편 강호순을 수사했던 하승균 형사는 2004년 발생한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의 범인을 강호순으로 지목했다.
강호순의 범행 수법의 유사성과 당시 그의 거주지가 가까웠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수사 당시 집중 추궁했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기소되지는 못했다. 강호순의 성향상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범행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다. 증거로 채택된 곡괭이에서 밝혀진 피해자들이나 당시의 실종자들의 데이터베이스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 다른 2명의 DNA가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상당수의 실종자들의 DNA를 확보하지 못했던 탓에 끝내 대조에 실패했고 그 진실은 강호순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오리무중이다. 강호순의 연쇄살인 피해자는 10명뿐일까? 강호순의 희생자는 장모와 아내 방화살인 사건을 제외하고 8명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최소 피해자가 8명이라는 뜻으로 8명이 다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곡괭이는 강호순이 피해 여성 안매장에 사용한 것으로 다른 2명 여성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의 다른 여성의 안매장에도 사용됐다는 정황을 추측해 하고 있다. 강호순은 한때 연쇄살인범 강호순님의 인권을 위한 팬카페가 개설될 정도로 대중에게 큰 충격과 논란을 안겼다. 이 카페는 가입자 수가 1만 명을 넘었으나 대중의 거센 비난으로 결국 폐쇄되었다. 강호순에게 희생된 란 모양의 아버지께서 미니홈피에 남기신 마지막 인사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루시아는 란 모양의 세례명이며 성악을 전공했다. 하늘나라선 행복하길. 하늘나라에서는 부르고 싶은 노래 실컷 부르며 영원히 행복해. 사랑해. 하느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너를 그렇게 처참하게 데려가신 걸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다 안다. 이제 이승에서 못다한 너의 꿈, 억울함, 가족의 한까지 모두 걷어가라. 루시아, 하늘나라에서 부르고 싶었던 노래도 많이 부르고 우리 가족이 못해준 것들을 다 누리며 영원히 행복하길 바란다. 사랑한다.